안녕하십니까. 안대훈 학습 채널, 성인 학습 채널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연치 않게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통해서 여기로 들어왔던, 원래부터 내 채널을 구독하고 반복 시청하시던 관계없이 감사드립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싫어요, 댓글 달기. 시청하기 전에 그냥 댓글 달아도 상관없어요. 달기만 정규직. 준비가 되어 있고 경력이 쌓인 사람도 일부러 비정규직을 선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무슨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비정규직은 다 차별받고, 요새는 일부러 비정규직 고른 사람도 있어요. 정규직의 메리트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회사에서 종신 고용해 줄 것 같은 그런 환상이 있죠. 현실은 그렇지 않고요. 확실히 어떤 일이 있다 하더라도 입사할 때는 종신 고용을 할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회사도 사정이 안 좋아져서 지금같이 중공 오한폐렴 같은 거 터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회사도 사정이 변경되었는데 기존에 맺었던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가 없게 되면 정리해고를 하든 밀어내는 거고요. 이제는 그게 흠도 아니던데요. 경기가 좋을 때, 그러니까 IMF 오기 전에는 자기가 회사를 관두고 나오는 사람이 끈기가 없다. 그때 IMF 때 망한 대기업들 엄청 많잖아요. 이름 날리던 기업들도 거기서 멀쩡하게 성실하게 일하고 있던 사람들, 자기 의사하고 다르게 지금 얼마나 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런 세월이 벌써 십몇 년 됐나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알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내가 이번 동영상에서 좀 논외로하고, 지금 내가 이 얘기해도 이제 와서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35 이하의 사람들은 지금이라도 뭔가 가능하거든요. 35이 넘어가면은 새로운 분야에 진입하기가 힘들어요. 새로운 직업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태까지 살아왔던 축 안에서 바뀌거든요. 세뇌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차이입니다. 저도 처음으로 취직한 직장이 세계에서 손에 꼽는 세계 10대 은행 안에 들어가고, 합병해서 신설법인이 됐을 때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기업체였습니다. 당시 그게 제가 처음으로 다녔던 직장은, 저는 물론 정규직이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은행이라는 게 있기 전부터 있었어요. 기업들은 대부분 신입사원이 들어오는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경력사원을 채용하는 것보다 아직은 그래도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뇌하기 쉬워서예요. 경력직들은 세뇌가 안 돼요. 이미 사회의 쓴맛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세뇌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대기업들 신입사원들 세뇌시키려고 입사 프로그램을 돌려요. 여러분이 신입사원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거나 직접 신입사원을 교육을 하게 되면 알게 돼요. 원튼 원하지 않든 그 회사 다니다 보면은 원튼 원하지 않든 누군가를 가르쳐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대형 조직에서 일하시다 보면, 대형 조직에서 정규직으로 일하다 보면 내가 몇 년 차건 내가 갖고 있는 업무 지식을 후임자한테 강의를 해야 될 때가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주특기가 뭐였냐면, 금리의 역사에 후임자한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비주얼 베이직 물려줄 때, 사람 손으로 하면은 20시간 걸리는 거는, 뭐 요새야 지금 파이썬이 흔한데, 제가 은행에 있었을 때는 파이썬을 행내에서 쓴다는 거는 IT 부서 이외에는 거의 금기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비주얼 베이직으로 했거든요. 또 비정규직 직원이 배치가 됐어요. 직원이 못 도망가게 붙잡는 거, 이런 거 할 때는 또 제가 교육하는 입장이 되죠.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데, 비정규직인 사람이나 전문직인 사람들, 회계사, 변호사, 변리사, 기존에 어떤 회사에서 대기업 집단에서 정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세뇌가 되어 있는 그겁니다. 대기업의 연수소는 거의 다 외진데 있습니다. 그게 왠 줄 아세요? 저도 확실히 그 도쿄에 본사가 있는 은행을 다녔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다니는 본사에서 연수소까지 가는 거리가 굉장히 멀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도쿄 도내이긴 하지만 서울에서 대전 가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리는 곳에도 연수소가 있는데, 조직에 적응시키는 훈련을 하는 내용인 교육인 경우에는 거의 2시간 걸리는 거기로 배치가 돼요. 가장 가까운 전철역에서 30분 정도 걸리고, 다 그렇게 하는데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뇌시키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일단 세뇌를 시키려면 어떤 걸 제일 먼저 해야 되냐면, 그 사람을 둘러싼 모든 정보를 차단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기존에 활용하고 있었던 모든 정보의 유입 루트를 다 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교회로 나가는 겁니다. 비정규직들한테 단기 교육 코스 시키는 거는 도심에 있고, 역세권 있는 데가 절대로 안 만드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리고 조직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을 할 땐 전부 다 가둬버려요. 연수 끝날 때쯤 되면 같이 연수받아 그 여자 동기나 이런 사람들이 되게 예뻐 보여요. 모든 정보를 차단해가지고
본인이 아무리 절세미인하고 사귀고 있었던 사람도 대기업 연수소에 들어가면요, 그 연수소에서 한 일주일 내지는 2주일, 뭐 4주, 그 많이 하는 데는 연속으로 12주씩 하던데, 같은 구간에서 같은 밥 먹이면서 계속해서 같은 내용 주입시키면요, 사람들 다 세뇌됩니다. 비정규직이나 전문가들은 세뇌가 절대 안 돼요. 회계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 중에서 정사원이 아닌 사람들 있죠. 외부에서 잠깐 일 도와주러 온 사람들은 통솔이 잘 안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충성심이 없냐면,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자기가 속해 있는 사무실에도 소속감이 없어요. 예, 진짜 없어요. 예. 서로 간에 소속감이 없어요. 그리고 무슨 동물의 왕국처럼 혼자서 떠도는 동물들 있잖아요. 숫사자 이런 애들, 그러니까 번식할 때만 암사자 무리에 가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대기업 정사원 같은 경우에는 암사자 무리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대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보다 특별히 업무 능력이 떨어진다고 저는 절대 생각 안 해요. 뭐 지능이 낮다거나 스펙이 안 좋아서 중소기업에 간 게 아니고, 세뇌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게 특히 지금과 같은 인력 구조로 바뀌고 나서는 신입사원들이 우수할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우수한 사람이 들어오면 회사가 곤란했어요. 왜냐면은 앞세대 관리자들이 새로 들어오는 신입보다 우수하지가 않으면 이게 장악이 안 되는 거예요. 관리자들이 신입사원들을 장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존하는 관리자보다 후진 애들을 뽑아요. 스펙이 가득 차 있다더니 뭘 한다느니. 그런데 그 스펙을 보는 이유도 생각해 보세요. 스펙을 보는 이유는 맹목적으로 어떤 목표를 정해 놓았을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 이외에 아무것도 쳐다보지 않고 정해진 목표 이외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친 사람이기 때문에 뽑는 겁니다. 토익에서 800점을 넘는 사람이나 900점을 넘는 사람이나 시간을 넉넉히 주고 문제 풀라고 하면요, 둘 다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사전 갖다 주고 시간을 뭐 3박 4일씩 주잖아요. 그 2시간 안에 풀어야 되는 토익 문제. 그렇게 주면요, 누구나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다 찍을 수 있는데, 왜 2시간 안에 찍냐면은 2시간 안에 정해진 것만 하고 그 이외의 모든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세뇌당하기가 쉽고,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엘리트를 키우는 방법이 됐든, 2차 세계대전 때 급하게 속성으로 병사를 훈련시키는 과정이 됐든, 그리고 거의 전 세계에 현존하는 모든 군대들이 무슨 훈련소가 됐든 다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모든 정보를 차단하고 제한하고, 뭐 담배를 못 피게 한다든가, 식사를 정해진 만큼만 먹게 한다든가. 그러다가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서 모든 생리적인 욕구가 컨트롤이 돼가지고 자유의지라는 것을 상실했을 때 갑작스럽게 급식량을 늘린다거나 생리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는 순간, 갑자기 세뇌를 시키려고 했던 교관들이 멋있게 보이면서 절대적인 복종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요, 대기업들도 그런 게 전혀 옳지 않다는 것을 하나둘씩 파악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세뇌가 되어 있는 애들의 엄청난 오류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뇌를 시켜도 애들이 연수소에선 세뇌가 돼서 현장에 배치된 다음에 그 세뇌가 깨버리는 거예요. 정보량이 많아지니까. 다들 스마트폰 들고 업무 시간 중에 주식 거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 회사에 일하는 직원이 맞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업무 능률성이 약간 낮은 애들을 세뇌하기 좋다는 이유로 선발을 해서 현장에 배치해 놨는데, 업무 능률도 별로 좋지 않고, 그래서 조직의 목표하고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그런 양태가 보이니까 이제는 공채 자체를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공채를 통해서 대량으로 뽑아서 가둬놓고 세뇌하는 과정을 해도 그 효과는 미미할 뿐더러, 최근에는 굳이 사람을 쓰지 않아도, 그러니까 외부의 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 가능해졌기 때문에 신입사원들을 대기업에서 뽑지 않게 된 거고, 그러니까 요새 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했다고 해서 기가 죽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 구조가 산업 구조가 바뀌었고, 예전과 같이 2차 세계대전 내지는 냉전 시대에 사용하던 대량 단기 인력 육성의 방식이 스마트폰 들고 다니는 현대에는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됐을 뿐더러 딱히 업무 능률성이 좋아지지도 않는다는 거. 그런 이유로 전문직을 빌려다 쓴다거나 이런 방향으로 바뀐 거니까 너무 그렇게 쭈그러질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없어서 대기업에서 채용을 하지 않고 공채가 폐지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은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인재 육성이 불가능해졌고,
있었던 조직도 다 다운사이징을 해서 내가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는 나한테 개별적으로 대기업 정사원이 되지 못한 게 너무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대답을 할 때 그분한테만 대답하는 것보다 동영상으로 대답을 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고, 한번 의견에 반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밑에 댓글 달아보시고 혼자 오지 말고 좀 좌표 좀 찍으세요. 본인도 커뮤니티 있잖아. 커뮤니티 가가지고 좌표 찍어주시고 거기서 제발 좀 친구 좀 데려오세요. 돈을 낼 걸 아니면 그런 거라도 좀 해줘.